안녕하세요. 파워운동 생리학의 펩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at or Fi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특히 우리가 보면 복부에는 이렇게 피하지방, 내장지방, 후복강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인격이라고 부르죠. 그럼 Fat과 Fit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Fat은 1g에 약 9kcal의 에너지를 생산을 하죠. 근데 이 지방은 식물성, 동물성 모두에 발견되지만 지방의 문제점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거죠. 지방의 형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방산과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산은 우리가 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주요 지방 형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산을 Free Fat Acid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성지방은 우리의 복부에 있는 지방을 저장해 놓고 있는 지방세포로 골격근을 포함한 여러 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방은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해주고 내부 기관을 보호하고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칼로리를 공급하고 세포膜의 구성 성분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산에는 비타민 A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은 지방산과 그리세롤의 결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세롤은 Fatty Acid Triglyceride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온에서는 액체를 고체를 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체 형태로 있는 것을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데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 지방산이 많고 식물성 지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그리세롤과 세 개의 패티 애시드가 결합을 해서 트리그리세라이드가 결정이 되는 거죠. 트리그리세라이드는 우리가 얘기하는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한 개의 그리세롤과 세 개의 프리패티 애시드가 결합된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이 중성지방을 다시 프리 패티 애시드로 바꿔놓고 그리세롤로 분리시켜서 이 세 개의 프리패티 애시드가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지방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는 포화지방산이 10%가 되게끔 우리가 지방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버터는 우리가 60%가 포화지방이지만 마가린은 20%가 포화지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터를 사용할 것인가 마가린을 사용할 것인가 하면 포화지방산이 작은 마가린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성이나 아니면 면실류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팻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핏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령입니다. 또한 성별,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체력 수준이 어떤 수준인 것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재미로 하는 필요와 흥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운동할 때는 오른쪽 폐에서 좌폐로 가면서 공기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폐에서 혈액은 산소로 포화돼서 그리고 이 포화된 산소가 좌심방, 좌심실로 가서 그래서 체순환을 통해서 몸의 다양한 조직으로 전달됨으로써 우리 몸에 필요한 ATP를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량은 안정시보다
운동 시에 15배 내지 25배가 더 많이 요구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오토매틱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운동하면 근육에 대한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고 이는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비활동 기관으로부터 운동 골격근으로 혈류가 재분배돼서 우리의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항상성, 이거는 호메오스테시스인데 신체 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변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체 제조 체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챌린지하게 만들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 대사작용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우리 몸의 신경을 자극하고 근육을 자극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면 심장에서 혈액이 공급이 되는데 안정 시에는 분당 5리터의 심장 혈액이 방출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20에서 25%는 내장기관으로 가고 15%는 대뇌기관으로 가고 15에서 30%는 20%는 우리 근육기관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심장이 5배 증가해서 분당 25리터로 박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80에서 85%가 우리가 필요한 근육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뇌에는 3, 4% 정도가 공급이 되고 내장기관에는 3에서 5%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할 거는 안정 시에는 뇌에 15%가 공급이 되는데 운동 시에는 뇌에 3, 4%만 공급되면 우리가 뇌세 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동 시에는 5배나 많은 25리터의 혈액이 박출되기 때문에 운동 시에는 1리터의 혈액이 우리 대뇌에 공급이 되고 안정 시에는 0.75리터의 혈액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대뇌에 에너지 공급을 더 많이 함으로써 우리의 대뇌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가 쓰지 않는 대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법칙을 따라야 될까요? 그냥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운동을 하시면 그 운동은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fit이라는 내 몸이 fit하다 하는 거에 FIT에 T를 하나 더 붙여서 fit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처음에 fit은 frequency, 운동 빈도, 일주일에 적어도 2, 3일 이상은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I는 intensity, 그 운동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운동 강도로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운동이 나의 심장과 근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집니다. 그리고 T는 운동의 형태,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운동 시간을 갖고 지속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 꼭 fit의 법칙을 따라서 해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개인적인 맞춤 운동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달리기나 걷기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줄넘기, 수영은 우리가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가장 종합적인 그런 능력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농구, 라켓 스포츠, 또한 서킷 저항 트레이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하십니다. 어떻게 서킷 저항 트레이닝이 고강도 또는 종합적인 그런 높은 그런 정보를 요하는지. 우리가 서킷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는 호흡과
정확한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킷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요구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핏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 강도는 최대 탄소 섭취량 또는 최대 심박수의 100분율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강도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현재 있는 체력 상태와 내가 체지방률을 감소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의 참가 목표, 그리고 어떤 운동으로 내가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면서 부상의 위험이 없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운동 강도를 높여서 운동한다고 모든 것이 자기 몸에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강도 운동 권장을 하는데 이때는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85%의 운동 강도가 됩니다. 자, 심박수 운동 강도 설정에는 최대 심박수는 220-연령, 자기의 나이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20세이면 나는 최대 심박수가 200이 되는 거고, 60세가 되면 나에 대한 최대 심박수는 16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운동 강도를 설정하느냐? 운동 생리학적으로 보면 카보넨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운동 강도를 설정합니다. 자, 카보넨 방법이라는 것은 최대 심박수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에 자기 운동 강도를 곱하고 플러스 안정시 심박수를 더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 심박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0%의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20세인 경우는 200-70, 안정 심박수가 70이라고 그러면 70, 그리고 플러스 70 하면 161이 20세의 70%의 운동 강도에 대한 심박수, 목표 심박수가 되겠습니다. 60세인 경우는 133이 70%에 대한 목표 심박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박수를 측정함으로써 본인이 몇 퍼센트의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세가 A의 안정시 심박수를 보면 70으로 운동 후에 심박수를 측정했는데 150이 될 때, 그러면 이때 운동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측정한 심박수가 150이기 때문에 150은 200-70, 그다음 운동 강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 강도는 X 플러스 70 하면, 그러면 운동 강도가 61.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심박수를 측정을 하면, 그러면 이 심박수가 나의 최대 운동 능력의 몇 프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심박수 측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째는 전자밴드로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라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많이 쓰는, 손목에 쓰는 전자밴드로 해서 심박수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폴라로 해서 가슴에 차서 심박수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동맥과 요골동맥이 있습니다. 경동맥은 우리의 목을 살짝 대시면, 그러면 심장에서 대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동맥을 10초간 카운트를 하거나, 아니면 요골동맥, 우리의 손은 요골과 척골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것이 요골입니다. 요골 밑에 1cm에 검지와 증주로 눌러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박수가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초간 카운트를 해서 곱하기 6을 하면 1분당 심박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팻과 핏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핏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 강도를 설정해야 되는지, 심박수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카보넨 방법에 의해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운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